작은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별일 있겠어요? 계속 그런 표정 지으면 월급 깎는 건 노동법 위반이니 연말 보너스 깎을 거예요? 아, 그럼 작은 도련님,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처리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해야죠. 내가 깡패도 아니고 팔다리라도 부러뜨리겠어요? 일단 그거 말고 국정원 쪽은 뭐라고 하던가요? 도련님이 오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희망한답니다. 왜죠? 장태산이 오늘 미림시 시립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은 도련님이 최근 유일하게 그 병실을 방문한 관계자 외 인원이라고 합니다. 장태산의 죽음이 저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손실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정원에선 도련님께서 이번 일과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번에 협조할게요. 어차피 같은 편인데 자존심은 챙겨줘야죠. 잠시 들어가서 볼게요. 손 치우시죠. 말하는 법 몰라요? 상부 명령에 따라 이곳은 관계자 외 인원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관계자예요. 내 쪽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죠. 그리고 처음으로 관계자 외 인원을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따질 필요 있어요? 현장 보존을 위해 아무도 손 못 대게 해놓은 거야.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이 동원된 것 같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 좋은 상태였잖아. 어쨌든 후속 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확실해. 좋은 질문이야. 너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일 거야. 아니, 아마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지. 그럴 리가라니. 아마 곧 알게 될걸?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결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불러낸 거예요? 정말 화인을 물러보는 거예요? 겁주지 말아요. 원해서 온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잘할 텐데요. 나가봐요. 아마 감당하기 힘들걸요?
그냥 감시 카메라 너머로 지켜보는 편이 좋을 거예요. 왜요? 조수를 바꿨어요? 누나, 봐요. 돌아가면서 날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다뇨. 왜요? 네? 아, 별일 없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그땐 조금 아팠어요. 피부가 약간 민감해서 흉터가 쉽게 남는 편이에요. 사실 이건 이틀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셔츠 위로 잡힌 거라 지금은 아프지도 않아요. 누나, 여기 보는 사람도 많은데. 강혁 씨는 왜 불러요? 그런 것 같아. 하가노사의 팔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색깔이 짙었어. 그런가? 해볼까? 그만하죠. 장태산이 남긴 거죠? 저번에 병실에 왔을 때 생긴 거 맞죠? 그리고 그게 오늘 이곳에 불려온 이유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죠. 내가 병실에서 나올 때 강혁 씨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난 빈손이었고 장태산도 살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태산의 죽음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경찰에 연락해서 그 며칠간 하은설의 행적을 조사해봐야겠다. 그리고 장태산의 병실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장태산 손톱 밑에 남겨진 피부 각질을 검사해서 하은설한테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작은 도련님, 그분들이 도련님을 귀찮게 만든 건 아닌가요? 그건 내가 귀찮은 상황에 처하고 싶냐에 따라 달렸죠. 저번에 병원에서 떨어진 단추 아닙니까? 어째서 지금... 장태산의 죽음이 정말 나와 관련이 있다면 이 단추는 날 감옥으로 몰아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단추를 주운 착한 사람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까. 어찌되었든 여기에 오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아프네.
등에 분명 멍들었겠어.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림시 시립병원만 아니면 돼요. 촉이 좋긴 하네. 이번에 오지 않았으면 분명 숨기진 못했을 거예요. 맞다, 시온 씨. 저번에 조사해달라고 했던 것 잊지 않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유원희 회장님께도 보고 드릴까요? 아버지요? 일단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 미남 오빠, 이런 차림으로 클럽에 왔네? 나랑 같이 놀래? 손대지 마세요. 테킬라 선라이즈, 논 알코올로 주세요.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죠? 저도 이곳에 오기 싫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이곳에 있으면 좀 더 안전한 느낌이에요. 음료가 비싸서 그렇지.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죠? 백 변호사님, 저주를 믿으시나요? 믿든 안 믿든 오늘 할 얘기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백 변호사님, 일단 헤이슨의 책임을 묻는 건 잠시 뒤로 두고 먼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 여자예요. 정말 보기만 해도 음산하죠? 제 아들 점을 봐줬는데 얼마 뒤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부터 매일 악몽을 꿔요. 어젯밤엔 침대 머리맡에 뭔가가 서 있는 꿈을... 더 이상 말하기 싫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사망은 헤이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 찾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백 변호사님, 저희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들은 건데 이 여자한테 점을 보고 부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다쳤다고 하더군요. 이게 저주가 아니면 뭡니까? 제가 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백 변호사님, 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하 간호사님, 증거가 확실하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이 링거병 하부에서 작은 바늘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지문도 검출되었죠. 흔적을 많이 남겼던데 우발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장태산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둘 다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장태산의 죽음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죠. 장태산이 저지른 사건들은
신문에서 보고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도화선이었을 뿐. 그 전부터 전 그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두 분은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고귀한 자와 천한 자를 나누는 계급 말이에요. 의료진의 각도로 봤을 때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장태사는 그런 평등함을 대놓고 파괴하는 존재였죠. 극악무도한 사람. 의식이 있을 때부터 사람들을 해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그런 짓을 멈추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지 않나요? 당신들 눈에는 헤이스만 보이는 건가요? 당신도 그 사람들과 한패죠. 모든 의료 자원을 장태산에게 집중시키라고 명령해서 원래 치료받았어야 할 환자들이 기회를 놓쳤어요. 장태산을 구하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장태산이 죽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숨의 가치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의 임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그랬어요. 남을 해친다는 기준이 대체 뭐죠? 한 사람을 해치는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살인만 사람을 해치는 건가요? 아들을 곁에 두기 위해 수년간 거동이 불편한 척한 것도 남을 해쳤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항상 본인이 아프기를 바랐어요. 게다가 무분별하게 약을 먹어대서 건강한 몸이었어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제 눈을 보고 있나요? 전 눈 한쪽을 잃었지만 그 사람은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괜찮아요. 여긴 경찰서예요. 발언에 주의해주세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우태양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걸 보니 분명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겠네요. 그럼 우태양은 왜 당신의 범행을 밝히지 않은 거죠? 우태양을 협박했나요? 우태양의 실종은 거기까지. 이렇게 사적으로 제 의뢰인과 따로 접촉하면 유도 신문 혐의가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유도신문? 너무 말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기 증거물을 모두 모아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제게도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하은설 씨가 우태양의 실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증거요. 아무 사건이나 다 받는 줄은 몰랐네요. 그나저나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태양의 실종이 왜 제 의뢰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태양이 협박을 받아서 범행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극히 주관적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시 카메라 녹화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태양이 실종된 당일 밤, 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죠. 그건 제가 백 변호사님께 집에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물건이에요. 전 우태양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두 분이 맞히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우태양이 평소에 모으던 물건이에요. 친구가 없다고 소년원에 가기 전에 제게 맡기고 갔어요. 하 간호사님에 대한 사과의 말이 쓰여 있어. 자기가 너무 충동적으로 굴어서 눈이 멀었었다고. 그리고 어머니에 관한 생각도 쓰여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해방된 건 엄마가 아니란 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서로를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왜라니? 넌 지금 규정을 어긴 거야. 잡히면 벌 받을 거라고.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다라니.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 이제 겨우 친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자랑스러워한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여긴 경찰서입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생각나서요. 그 사람들에게 주사한 약물 어디서 난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아니, 줬다기보단 알려줬다고 하는 게 맞겠죠? 누구? 그게 누구죠?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가방에서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약들은 정체불명의 경로를 통해 병원에 공급되었는데 전 그걸 찾았을 뿐이에요. 수도 제일병원 사건도 당신과 연관되어 있나요? 수도병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정체불명의 약을 쓸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라뇨. 전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태영이가 예전에 저를 도와준 적이 있으니 저도 태영이를 구해준 거라고요. 장태사는 죽어 마땅했고 우태양 엄마는 그렇게 병에 걸리고 싶어하니 그 소원을 이뤄준 거예요. 그렇게 잘못됐나요? 당신에겐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담례로 두 분께 무료로 점을 받으려도 될까요?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차 오는 거 안 보여? 안 와도 괜찮으니까 어서 돌아가. 지금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 어렸을 때 친구 생일 파티를 놓쳤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 그때 마침 내가 아팠거든. 나를 돌봐주느라 그 생일 파티에 못 갔고 그 일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실 그날 난 꾀병을 부린 거였어. 그냥 거기 가면 네가 날 잊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 근데 난 아직 잊지 못했어. 수도에서 병이 걸리고 이 일이 다시 생각나더라고. 벌이라도 받듯이 이번에는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네? 라고 깨달았어. 네 성격이라면 날 잊지 못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돼. 애초에 널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비 온다. 어서 들어가. 감기라도 걸리고 싶은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니까. 비 맞으면서 멍 때리지 마. 나 보지 말고 잠깐 이렇게 있어. 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가 아니었잖아. 몰라. 그럴 필요 없어. 방금 한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여기까지만 데려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끝나면 혁이한테 직접 찾아가라고 전할게요. 그건 다 어디서 들으신 거죠? 그 녀석 정말 너무 조급했어. 하여튼 그 녀석이 먼저 말을 꺼낸 거니 제가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들어가면 혁이가 나중에 절 죽이려고 들걸요? 그냥 여기에서 간단히 말할게요. 혁이의 병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걸린 거예요. 방금 말한 수도제일병원에서요. 하지만 그때 병을 앓던 사람은 혁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 약 구매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아니요, 거긴 여기보다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해를 받았고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증거물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혁이의 얘기를 다시 하자면 혁이는 그 사람들 중 유일한 생존자예요. 선천적으로 건강한 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이 최고의 의료 자원을 제공해준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그 일에 대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이철이 형, 나 또 꿈 꿨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잡아 끌면서 날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불공평하다면서. 귀신 같은 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마. 살 수 있었던 건 네 운이 좋아서야. 누군가의 희생덕이 아니라. 나도 알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귀신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실패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혁이가 했던 헛소리들이에요. 아직도 기억하려나 모르겠네요. 모든 의료 자원을 장태산에게 집중시키라고 명령해서 원래 치료받았어야 할 환자들이 기회를 놓쳤어요. 장태산을 구하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생각이었던 거죠? 독을 주자마자 해독제를 주는 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리가.